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그래머홀릭 어느덧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또 저는 형용사 부사의 마무리 총정리를 함께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어느덧 25강까지 왔습니다. 오늘 25강은 여러분들 교재의 60페이지요. 총 우리가 형용사 부사의 차이를 5가지로 정리하겠다 했었는데 저번 시간 3가지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마 2가지만 더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단문 연습을 풀고 나면 또 한 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제가 대략적으로 영역별 학습법 얘기를 하던 중에 듣기 학습법은 이랬지 라고 해서 어휘 학습법도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얘기할게 했던 시간이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는 60페이지를 펼쳐 놓으신 상태여야 하고요. 오늘 또 형용사 부사편 또 멋들어지게 설명 들어가기 전에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해야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25강까지 온지라 복습이 꽤 많이 누적되고 많아졌을 겁니다. 쫙 또 제가 써놓은 걸로 보시면 경우의 수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간접의문문 판별법도 있었고 뭐 조동사편도 있었고 구와 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동사편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법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석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조동사 관용어구 구문들이 많단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 했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종강하기 직전인 29강, 30강 이때쯤 되면 제가 구문독해 얘기를 하겠다 했었죠.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관용어구 편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문법적인 요소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 봐야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이냐 아니면 간접의문문 what이냐 얘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죠. 이게 대절이냐 대건대냐 얘 따라 해석도 달라지겠죠. 관계부사 where이냐 아니면 의문사 where이냐 얘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지겠죠. 즉 문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덩어리 구와 절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해석이 안 되는 관용어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뒷부분에 부록처럼 제가 따로 빼어 놓았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둘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이렇게 쫙 경우의 수들로 왔을 때 수일치 9가지는 그래머홀릭 첫 시작이었습니다. 1, 2강인지라 복습도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면 하실 거고요.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단수지만 복습 취급한다. 분수, 퍼센테이지, 부분, 비율을 나타내는 것들이 나오면 of 뒤에 있는 게 진짜 주어일 것이다.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다들 호흡이 맞잖아요. 문장의 형식, 이 형식의 보어 자리, 형용사 부자 제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는지 이해되셨죠? 이 친구나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보어 자리의 형용사 부사나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각각 어법을 세그먼트별로 분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고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서 자타동사 배웠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타동사가 너무 많기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동사를 암기하는 게 좋다? 그런데 자동사는 말이지 목적어가 원래 없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지.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 형태가 돼야 돼. 이런 얘기야. 사실은 그 얘기도 여러분들 분사편에서 연결된 거 아니었습니까? 분사도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했다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아마 해석과 상관없이 수동분사 형태가 정답일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더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나눠서 동사냐 형용사냐 뭐 이러면서 형용사 구, 형용사 절 하면서 배웠지만 분사랑 동사랑은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온다. 똑같은 ed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과거형 동사일 수도 혹은 분사 수동 pp의 ed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어의 절대적인 법칙 한 문장의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적용하여 문장에 먼저 동사가 있는지 봐라. 동사가 있다면 분사 형태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 동사인데 여러분들한테 분사로 가장시켜놓고 시험 문제에 아마 출제될 것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었죠.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뒤에 수능형 기출문제를 또 풀게 됩니다. 수능형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동사와 분사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관계사 판별법이요. 여러분들 게시판을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달진 못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써준 글들을 충분히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어떤 친구가 아주 귀엽고 멋진 질문을 해줬더만 선생님 제가 무슨 문장을 나름대로 분석했어요. 우린 대충 해석만 하더라 했는데 분석을 하고 있대. 근데 뒷문장이 완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대절이라고 생각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대관대였다면 뒷문장은 분명히 불완전한 문장이 될 테니까. 근데 분명히 대절 앞에는 선생님 선행사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절이라면 선행사가 없고 완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관대라면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분명히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제가 대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장 앞에 보니까 명사가 있던데요. 즉 선행사 같은 게 있던데요. 그럼 선행사 있고 완전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이건 뭐죠? 라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하지도 못했던 질문이었을 텐데 얼마나 멋들어진 질문입니까? 대절 앞에 선행사는 절대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관계사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에 명사가 있을 수는 있어 라고 하는 언급을 잠깐 했었거든요. 대절 앞에 명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대절의 대은 앞에 명사가 없다고 칠게 선행사가 없고 완전한 요 대절의 대은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동 이렇게 나와 있으면 뒤에 거 묶어 혹은 주주동동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거 묶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죠. 어쨌든 대절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한데 이 대절 즉 완전한 문장을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가 올 수는 있다. 그걸 우린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대절을 우리는 명사이기에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해석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명사가 나와서 동격의 대절을 이루고 있을 땐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 이런 또 예외적인 게 있으니까 나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대부분들 여러분들 문장 보시다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the fac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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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장 보실 겁니다. 이건 보고 뒷문장이 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얘는 대절의 대십니다. 뒷문장은 100% 완전한 문장일 거고요. 얘는 동격의 대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fact that 이렇게 나오면 그건 동격의 대절이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와 뭐뭐와 같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불행히도 대절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지만 동격의 대절은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사에서 제가 설명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도 놓치고 있었다가 우리 수험생이 멋들어진 질문을 해주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의 또 다른 힌트를 설명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필기 시간은 따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절 앞에 원래 완전한 문장이고 뒷문장은 완전하고 앞에는 선행사가 없는 건데 명사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그 동격의 대절은 생략할 수 없는 대시고 그럴 땐 해석이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해석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필기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복습 시간이니까 동격의 대절도 여러분들이 아마 구문 독해 하시다 보면 꽤 많이 보실 수 있는 구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꼭 반드시 참조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사를 치나 우리는 쫙 넘어가서 이때부터는 좀 편하게 들어도 돼 하면서 얘기했던 구문이 있었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투만 써야 하는 동사들 기억나는 거 다 냅시다. 제가 5가지 설명했는데요. 얘들아 아마 거의 다 희망적일걸? wanted to, decide to, hope to, wish to, pretend to. ing만 써야 하는 동사도 있어. 뭐 enjoy ing, give up ing 이런 거 외에 아까 finish ing 이런 거 외에 거의 부정적인 의미가 많으면 뭐 deny, 부인하다, give up, 포기하다, mind, 꺼리다 이런 뜻의 의미가 들어가면 또 ing만 써야 하는 동사들도 있단다. 근데 상대적으로 to도 쓰고 ing도 둘 다 쓰는 동사 묶을도 있더만
stop to stop ing. 제가 뜻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죠. try to try ing. 둘 다 시도하다, 시험 삼아, 뭐뭐하다 아니에요. try to 고군분투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 try ing가 시험 삼아 뭐뭐하다. 그 외에도 뭐 use to 동사 원형 확언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여기서 전치사 to 얘기도 했었습니다. 대부분 또 to 부정사라 즉 to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to ing가 올 때가 있다. 그건 전치사 to다. 따라서 어법 시험 문제에 to 요렇게 주고 박스에 너 동사 원형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to 동사 원형이지 누가 ing를 써 이러지 말고 혹시 이게 전치사 to는 아닐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등의 접속사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본동사 개수였습니다. 본동사가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to, ing 구문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접속사니까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두 개 있을 수 있거든요. 본동사가 두 개다. 그렇다면 동사끼리 시제 맞춰야 한다.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접속사와 전치사가 뭐 though, in spite of, because of, while, during 뭐 이런 거였어요. 그중에 시험 문제 while이 됐든 during이 됐든 뒤에 ing를 써놓고 너보고 둘 중에 뭐 찾을래?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아이 전치사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엔 ing 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ing가 명사라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during에 맞지만 이 ing가 분사라면 아마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하고 비동사 ing 형태를 뗀 진행의 의미여서 그랬을 것이다. 분사라면 while이니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근데 똑같은 ing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선생님은 명사인지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어 자리를 나눈 거 아니었어요.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 분사인지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명사, 동명사인지 두 개는 구별하면서 가셔야죠. 되셨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형용사 부사의 복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요 대절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 제가 지웠지만 여러분들 뭐 퍼즐을 하시더라도 동격의 대절 알고 계셔야 해요. 네, 형용사 부사편은 어차피 오늘 이 시간의 학습 목표가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부사 총정리를 다시 시작할 거니까 복습은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60페이지 내려놓으시고요. 지금부터 또 늘 언제나 그랬듯 집중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칠판만 또 보시면서 설명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설명할 것들이 많지 않아서요. 여유롭게 3통 칠판 쓰면 1시간 훌쩍 갈 겁니다. 어쨌든 제가 형용사 부사 5가지 하면서 칠판에 미리 써놨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3가지를 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습 겸 세갑질을 제가 칠판에 쓰고 그 다음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보어 자리에 썼습니다.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쓸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면 명사를 쓰지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를 쓰지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일반적으로 라는 얘기를 썼냐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냐 했냐면 요 자리가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어울리는 자리였다. 그래서 항상 어법 문제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박스 형태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밑줄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와 있다면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오답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저 이제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죠.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동사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들.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 부사의 묶음은 뭐였었냐면 비슷하고 혼동되는 생김이 비슷한 형용사와 부사 요 묶음들을 정리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뭐였었냐면 most랑 almost가 있었고요. like랑 unlike가 있었고요. 그 다음 live랑 alive가 있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소소하게 따지면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거의 뭐뭐처럼 뭐뭐 같은 살아있는 생생한 해석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보면 형용사와 부사였습니다. 형용사 다음에 명사 바로 오죠. 근데 부사 다음에 명사 바로 못 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진짜 명사 쓰고 싶으면 부사 뒤에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쓰면 되잖아. 왜냐하면 부사는 형용사 수식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고 형용사는 다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부사 다음에 명사는 곧장 못 오지만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써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like, unlike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형용사와 부사가 아니라 같은 형용사일 수도 있다. 근데 똑같은 형용사인데 얘는 명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 얘는 명사랑은 같이 쓸 수 없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쓴단다. live, alive 얘는 형용사 부사의 차이는 없고 둘 다 똑같이 형용사인데 얘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명사를 동반할 수 없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다라는 말씀 드렸죠. 아우 선생님 복잡해요. 어떤 건 형용사 부사, 어떤 건 형용사 부사에 형용사, 어떤 건 형용사 막 명사 되고 안 되고 막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했죠. 뭔진 모르겠으나 우리한테는 참 감사히도 주관식이었고 객관식인지라 비슷한 단어 A자가 들어가면 일단 명사랑 못 쓴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요 중에 most, almost 이 중에 everyone 뭐 어쩌고저쩌고 같이 쓰면 요걸 통째로 명사로 봐서 most라고 하면 안 된다. everyone은 복합 명사처럼 everyone 이렇게 봐서 앞에 부사인 almost가 와야 하니 그것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저번 시간 배웠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뭐였었냐면 as 형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as를 뭐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부르고 이 안에 형용사 부사를 쓸 수 있다라고만 배웠지 언제 형용사를 쓰는지 언제 부사를 쓰는지를 배운 적은 없는데 사실은 수능 문제에서는 항상 둘 중에 뭐 쓸래라고 묻는다고 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 문장 보시라고 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 문장의 동사가 결정해요. 이게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근데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1형식 완전 자동사, 2형식 불완전 타동사, 3형식 완전 타동사 이러면서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문장이 as 빼놓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라. as를 빼놨는데 문장이 완전하면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해석만 되는 부사를 갖다 쓰면 되고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보충 설명 또 이게 필요하다는 소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형용사를 갖다 쓰면 된단다. 이거 설명하면서 뭐 했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중학교 1, 2학년 때 감탄문 순서 배우거든. 하우 형주동? 아니야. 하우 다음에 형용사만 쓰는 거 아니라 부사도 쓸 수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는 게 중요해 라는 얘기했죠. 실제 형용사 부사는 이 두 번째 얘기를 빼면 다 보어자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보충 설명의 어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뒤에 부분에서 또 형용사 부사편에서 겹칠 것이다 했던 게 이 얘기였고요. 이렇게 배웠던 게 우리가 저번 시간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enough. 이건 사실 쓰기도 좀 창피해. 우리한테 어법 문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요. 특히나 고3 재수생 이런 친구들한테는 시험 문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저학년 친구들 모의고사에 가끔씩 등장하길래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이 enough라고 하는 친구는 얘도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둘 다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할 거고요. 부사라면 명사를 수식하지 않을 거고요. 부사 다음에 명사를 쓰고 정말 쓰고 싶다면 뭐 형용사를 한번 끼고 명사를 쓰든지 뭐 별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enough의 품사는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enough가 이게 형용사니 부사니를 묻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형용사 부사를 묻기 이전에 얘 위치를 물어봅니다. enough의 위치. 사실은 enough가 형용사라면 쉽게 쓸까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럴 때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쓰니? 아니면 money enough. 이렇게 쓰니? I have enough money. I have money enough.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씁니다. 위치가 뭐냐면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놓이고요.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놓이고요.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놓이고요. 명사 아닌 것과 쓰면 명사 아닌 것과는 뒤에 쓰입니다. 명사 아닌 게 뭐냐면 I am tall enough. 아니면 I am enough tall.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tall이라고 하는 건 내가 키가 큰 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명사 아닌 거죠. 명사 아닌 놈과 쓰면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사 앞에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enough가 형용사라는 소리예요. 즉 enough가 형용사일 땐 앞에 쓰고 enough가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일 땐 뒤에 쓴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enough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모르는데 뭘 둘을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데 뭘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명사랑 쓰이면 앞에 쓴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형용사야. 명사 아닌 친구하고 쓰이면 뒤에서 수식한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사실은 부사란다.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 고3 친구들 모의고사에 사실은 등장하지도 않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다시 enough는 형용사, 부사 둘 다 가능하다. 시험 문제 등장할 땐 enough의 위치가 나온다. 자, 명사랑 같이 쓰면 명사 앞에 쓰이고 명사 아닌 친구가 쓰이면 뒤에서 수식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설명 끝입니다.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비슷한 부사 묶음이라고 써둘까요? 예를 들면 쓰면 또 창피합니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pretty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pretty하고 prettily 뭐 이런 단어를 써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retty는 뭐예요? 귀여운 이라는 형용사인데 오케이 귀여운. 그러면 얘 prettily는 ly 붙였으니까 부사로 뭐 귀엽게 예쁘게 뭐 이런 뜻이겠지. 형용사와 부사 대부분 ly가 붙어지면 부사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얘 pretty가 부사일 때도 있습니다. 부사일 때도 있다는 건 pretty가 부사가 되면 꽤라는 뜻이 됩니다. 뭐 pretty 갑자기 예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pretty 같은 게 부사로 쓰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고 싶냐면 명사 아닌 친구를 뭔가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뭐 동사를 수식한다거나 뭐 부사는 부사 수식할 수 있으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한다거나 뭐 다른 건 여러 개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또는 앞에 pretty냐 prettily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 얘가 형용사일 확률은 없는 거야. 명사 수식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똑같은 부사란 말이야. 똑같은 부사. 그럼 부사일 땐 문법적으로 똑같은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법이라고 했죠. 문법적으로 똑같으면 그때 이제 해석상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이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해석은 다른 부사 묶음 요거 두 개를 좀 찾아서 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까요? late 한번 late는 조금 이따 쓸게요. hard 한번 써볼까요? hardly. hard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용사는 뭐지? study hard 이럴 때 말고 원래 형용사로 쓰면 얘는 딱딱한. 여러분들이 먹는 하드 있잖아. 쭈쭈바 말고 그것도 hard, 딱딱한. 이래서 hard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딱딱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얘 hardly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딱딱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거의 뭐뭐가 없다, 거의 뭐뭐 아니다 할 때 쓰는
부정어구의 hardly 부사죠. 근데 얘가 hard가 똑같이 부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봐봐.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 할 때 얘는 동사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형용사라면 명사 수식해야 되니까요. 동사 수식하려니까 얘가 부사겠죠. 부사라면 지금 해석하시는 것처럼 열심히라는 뜻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얘가 형용사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이 생김은 pretty, prettily, 뭐 hard, hardly 비슷한데 부사야 둘 다. 형용사와 부사로 보는 것도 있지만 부사와 부사.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요런 묶음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마 세 통 쓴다고 했죠. 다른 예문 한번 갑시다. late, lately. late, 알고 있는 것처럼 늦은입니다. 늦은, late. late afternoon, 늦은 오후, 명사 수식하는. 그런데 lately는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사로 최근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일 때도 있어. late이 부사로 쓰이면 얘가 또 lately가 늦게 이러지 말고 얘는 최근에 얘가 늦게라는 부사됩니다. 됐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high 있습니다. highly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high는 원래 높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얘가 부사가 되면 높이, 명사 쓴 거 아니에요? 저 높이 할 때 높게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럼 highly는요? highly도 마찬가지로 몹시, 높이 뜻은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러면 또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사실은 다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다 써있는 부분들입니다. 쓴 필기 묶음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시 여기다 여러분들 필기하셔야 되니까 pretty, prettily 쓰긴 창피하지만 뭐 꽤 귀엽게 이 정도. 두 번째 hard, hardly 열심히 거의 없다 이 정도. 세 번째 late, lately 하면 늦은, 늦게, 최근에. 네 번째 high, 높은, 높이, highly, 몹시, 꽤, 높이 이런 뜻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예문 보시는 게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게 형용사, 부사 제가 5가지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게 enough의 위치였어요. 그건 먼저 말씀드렸죠. 아이고 고1 애기들한테밖에 잘 안 나와. 그리고 시험에 빈도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만 둬.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명사 아닌 친구가 쓰면 뒤에서 수식해. 요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생겨 먹었지만 해석이 다른 지금 부사 묶음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기하시기 좋게 그 예문 보시기 좋게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high랑 highly. 지금 우리가 칠판에 설명하는 이 5번째가 훨씬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 내가 출제자다. 높이 명사 쓴 거 아니에요. 높이, 높게. 이렇게 써야겠다. 몹시, 높게 비슷해요. 자, 이 묶음들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가 내는 출제자다. 그럼 나는 우리 수험생들을 많이 골탕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2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제가 쓰려고 좀 써왔거든요. Jackson, the son of late 또는 lately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시험 문제 둘 중에 뭐 쓸래? 라고 물어봤던 lately Peter donates money. 사실은 구문독해 있으면 빼버렸을 친구야 여기가. 컴마 싼 컴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잭슨은 donates money. 돈을 기부했다. 기부한다. 라고 현재 시제 써놨네요. 돈을 기부했다. 요 문장을 갖고 요 문장에서 컴마, 쌍 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부연 설명을 하려고 쓴다 했죠. 이 잭슨 뭐냐면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아니면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또는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일단 여러분들 생각에는 늦은 피터의 아들 아니면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둘 중에 뭐가 더 이뻐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게 훨씬 이쁩니다. 그렇죠? 아래 거에다 딱 동그라미.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한다. 이래야죠. 근데 또 이런 걸 하니까 내가 난 이래서 네가 싫어. 틀렸어. 그럴 것 같죠? 네, 틀렸습니다.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출제자라면 난 니네들 골탕 먹게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머리를 써야죠. 형용사. 일단 late. 형용사만 넣어갖고 볼게요. 형용사. lately는 부사였습니다. 자, 근데 뒤에 Peter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는 올 수 있습니다. 부사는 올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아 부사 다음에 명사는 곧장 못 써. 그러니까 부사 다음에 명사 진짜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써야 해.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끄떡끄떡 거리셨잖아요. 해석은 예뻐요. 제가 왜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야, 너 해석만 믿지 마. 해석하면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늦은 이라는 해석을 넣어봤는데 어쨌든 해석상 얘가 더 이쁜 게 맞습니다. 해석상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엄마예요? 뒤에 명사가 왔네? 아니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 써야지. 누가 부사를 써? 그럼 부사? 탈락.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아니 그럼 선생님 얘요 얘. 여기다가 얘 늦은도 얘 late도 늦게라는 부사도 되잖아요. 어쨌든 얘도 안 되는 거죠. 해석도 늦게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해석도 안 되지만 얘 역시 문법적으로 아니 부사 다음에 무슨 명사가 와. 그러니까 얘는 부사라서 둘 다 탈락이에요. 내 말은 뒤에 명사 왔으니까 부사, 늦게, 최근에 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정답 맞습니다. 이게 정답 맞습니다.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고 무슨 뜻이니? 그러면 나 또 너네들이 무슨 대답할지 이해한다? 선생님,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이니까요. 늦둥이죠 뭐. 늦둥이인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이거겠죠 뭐. 야, 늦둥이 늦은 아이 하려면 뭐 late son 이러면서 또 다른 son을 수식하고 있어야 해.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형용사, 명사 썼으니까 형용사가 맞는데 해석이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가 뭐지? 제 일부러 안 쓴 거예요. 하나 더 설명하려고요. late는 작고 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이라는 뜻을 넣어버리면 해석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작고 한이라고 돌아가신이죠. 작고 한이라는 단어 뜻을 넣어볼게요. 작고 하신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어때요? 문법도 맞아요.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하지 문법도 맞아요. 해석도 작고 하신 피터의 아들. 작고 하신 피터 해석상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네가 안다 하면서 우습게 넘어갈 거리들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칠판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런 거 참 쓰기는 창피한데 뭐 우리가 뜻 모르니 귀엽게 뭐 딱딱한 열심히 거의 없다 이런 거 뜻 모르니 쓰기는 참 창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문제에 막상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그 쉽다라고 강구했던 것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또 한 번 예문 들어봐요. 또 한 번. 오케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Rose is a high 또는 highly educated person. Rose는 몹시 높게 교육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high랑 highly랑 여기 있네. 형용사로도 생각해보고 부사로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다 생각해보자 우리. 형용사로 먼저 생각해볼게. 형용사도 있으니까 부사일 수도 있구나.
얜 highly는 부사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해석은 둘째치고 Rose는 교육받은 여자다. 이렇게 수식한 거다. 사람 명사 썼다. 교육받은 형용사 분사 쓴 거다.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교육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가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다. 수동의 PP 분사에 형용사 분사 잘 썼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앞에 뭐 와야 되죠? 형용사가 형용사는 수식 못해. 형용사는 명사 와야지. 아니 몇 번 얘기해야 돼. 얘들아 부사 다음에 명사 진짜 쓰고 싶니? 부사 다음에 네가 명사를 진짜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판 끼고 명사 써야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얜 탈락. 이해하셨죠? 뒤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지 형용사 수식 못해요. 부사나 형용사 수식하죠. 그럼 부사인 이 highly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얘 높이, 높게, 얘 몹시, 높게, 뭐 똑같아요. 사실은 해석이. 로즈는 높이 교육받은 사람이다. 몹시 교육받은 사람이다. 둘 중에 뭐가 돼? 둘 다 말 돼. 그러니까 그녀는 교육을 참 높게 많이 받은 사람이다. 괜찮아요. 얘도 높게, 몹시, 얘도 높게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석으로 보면 도친, 개친 둘 다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건 더 심각한데요? 선생님이 어법을 하면서요. 네. 그래서 문법을 봤더니 일단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 탈락. 여기 부사 와야 된다. 문법적으로 부사 찾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법이니까 이제 문법 말고 의미도 보라면서요. 그럼 의미도 봤는데 아니 둘 다 높게 몹시 둘 다 높게 몹시 뭐야. 어법적으로 의미도 맞고 문법도 맞고 둘 다 되는데요. 정답이 두 개의 확률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없어요. 수능엔 복수 정답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자, 이 똑같은 high와 highly가 해석도 높이, 높게, 몹시, 높게 뭐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물리적인 높이요. 얘는 추상적인 높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까? 얘는 물리적인 높이요. 얘는 추상적인 높이요. 물리적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사다리가 되게 높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산이 되게 높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근데 추상적인 건 내 이상과 꿈이 높다. 볼 수 없잖아. 이상과 꿈은. 내가 뭐 교육을 되게 높게 받았다. 교육을 높게 받은 게 눈으로 보이거나 잡을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은 아니잖아. 그런 걸 이제 추상적인, 얘는 물리적인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로즈가 교육받은 사람이래요. 물리적인 높이로 사다리처럼 하늘처럼 뭐 손에 쥐어지거나 산이 높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그녀가 교육을 높게 받았다 해서 highly가 정답입니다. 얘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요. 얘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요. 단어 뜻으로 보면 선생님 저렇게 유치한 걸 우리가 지금 고3 재수생 입장인데 이런 거 단어 정리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그게 그 문제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건방진 1등급 난 싫다고. 다 아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제대로 적용도 못 하는데요. 뭐 그게 뭘 다 아는 거예요. 둘은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라면 문법만 따지면 돼요. 뒤에 명사 수식했나 뭐 형용사 수식했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지금 명사 수식했기 때문에 부사는 아예 처음부터 안 돼. 탈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렌만 답이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개의 형용사가 나온 상황이니까 형용사는 안 되고 두 개 부사만 되는데 둘 다 부사인데 해석도 똑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또 한 번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이게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법 선생님들 중에 다른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는 용어를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 또 항상 말하자니 니네들이 시험 안 틀리는 게 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되게 쉽게 얘기해 줄게. very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그건 highly 갖다 쓰면 돼요. 그녀는 very 아주 교육받은 사람이다. 말 되죠? 그러면 그건 highly 갖다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왜 꿈을 높게 잡아라. 니네 얘기할 때 막 aim high 이런 거 막 니네 많지 않니? aim high. 얘가 동사야. aim high 목표를 높게 잡아라.
동사니까 이 자리에 high는 형용사는 아닐 거야.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겠지. 근데 왜 이 자리에 부사, 선생님 부사니까 highly 써야 되지 않아요? 이걸 안 썼냐면 봐봐. 높이 목표를 말 안 되지. 목표를 높게 잡아라. 이것만 되죠. 그럼 여기에 aim high 들어가야지. 너한테 aim high 쓸래? highly 쓸래?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요거 갖다 쓰는 놈들이 더 많다니까요. 아, 부사 써야지 하면서. 얘는 형용사라만 보는 거죠. 아니요, 둘 다 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highly는 very자의 느낌이 들어가면 해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im high 말고 뭐 높이 날아라 해봐. fly high, fly highly 뭐 이런 거 써봐. 일단 형용사는 안 돼. fly 동사야. 날다. 어? 높이 날아라 이거야. 그럼 형용사는 일단 탈락. 됐죠? 그럼 뭐 부사 갖고 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부사니까 동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이런 걸 난 잘 모르겠다고 쳐. 원래 높게 난다는 건 높이를 나타내니까 물리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데 선생님 전 물리적 추상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very를 넣어서 매우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니. 매우 날아라.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high는 아니에요. fly high, aim high. 뭐 니네가 또 뭐 높이 뛰어라, jump high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high가 형용사 아니고 부사인데 매우 뛰어라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jump high 다 뒤에 high가 들어갔던 jump high, 뭐 fly high, aim high 이런 거 들어갔던 건 사실상 물리적인 부사의 높이였기 때문에 이거다 인데 물리적 추상적 선생님 난 머리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very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 그녀는 매우 교육받은 여자다 말 돼. 그러면 그 자리에는 highly 들어가면 돼. 근데 매우 목표여라 말이 안 돼. 그럼 그 자리에 그냥 high 갖다 쓰면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더 쉬운 암기 방법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전 약속한 대로 세 통 다 썼는데요. 교재 보실까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먼저 60페이지에 1번, 2번, 3번은 저번 시간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4번 갑니다. enough는 형용사도 부사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 써 있죠? 근데 enough는 명사 앞이나 뒤에, 사실은 앞이나 뒤에 둘 다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놓여서 뭐 어쩔 때는 뭐 뒤에 놓여서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사일 때는 뒤에고 뭐 형용사일 때는 앞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근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몰라요? 명사 앞에 쓰고 명사 아닌 놈과 쓰이면 뒤에 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5번 두 개의 뜻이 다른 부사에 유의하자. 제가 쓴 late, lately, near, nearly, hard, hardly, 뭐 high, highly, pretty, prettily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중요한 것보단 뜻도 뜻이지만 품사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건지 명사 아닌 놈을 수식할 건지 먼저 문법적으로 생각하셔야 하고요. 해석이 똑같아질 경우 그러면 하이 같은 경우 이게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를 생각하셔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물리적 추상적 나는 개념이 복잡하다 하면 highly를 very로 생각해서 매우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복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일단 여러분들 61페이지요. 제가 아마 필기하실 때 다단으로 남겨놓으세요 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생각보다 오늘 칠판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여기 1, 2, 3번 칠판을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애기들이 다 필기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4번부터 필기를 연속적으로 만드시면 아마 저번 시간 것과 동일하게 이어질 겁니다. 됐죠? 필기 시간 갖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62페이지 단문 연습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 끝나면서 얘들아 한번 여기 단문 연습 예습 한번 쭉 해올래? 아마 많이 틀릴걸?
괜찮아. 틀리는 건 괜찮아.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건데 알아가면서 하나씩 정정하자 하면서 약간의 예습을 부탁드린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62페이지 1번부터 문제 한번 푸실게요. Almost students want to have good friends. 이런 건 뭐 생각하고 자식도 뭐 없다. 형용사냐 부사냐 했거든요. 명사 썼어요. 앞에 형용사 나오겠죠. Almost everyone wants to be successful. 지금 보니까 everyone이라고 하는 명사 썼어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형용사 쓰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심해 얘들아. 아니 얘는 everyone이라고 해서 복합명사처럼 형용사와 one이라고 하는 부정대명사가 엮인 거야. 누가 형용사가 형용사 수식해. 그러니까 앞에 부사 와야지. 부사 다음에 명사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판 끼고 명사 쓰라며. 그러니까 그냥 2번은 예외적인 걸로 almost everyone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2번 주의하시고요. 3번 If the boss wants me to work hard, then hardly he will have to pay more.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 보스가 나보고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규칙 잘 지켰습니다. 어쨌든 내가 열심히 일하길 바라신다면 돈 더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work,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동사를 수식하려면 얘는 형용사는 아닐 거야. 형용사는 어차피 딱딱하니야. 형용사는 쓸 수 없어. 앞에 동사 수식하고 있기에. 그러면 형용사 탈락시키고 얘는 해석이 열심히잖아요. 그리고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잖아요. 당신 나한테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면 돈 좀 더 주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hard 쓰셔야겠죠. 4번 가겠습니다. 4번 The train arrived late because of the heavy traffic. 우리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도 배웠는데 because of는 전치사라 뒤에 명사 온다. because는 똑같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하지만 접속사라 주어 동사를 갖춘 저런다 이런 얘기야. 그 말고 지금 여기 late이냐 lately냐 가볼래? late은 형용사야. 늦은이라는 뜻도 작고 한이라는 뜻도 배웠어요. 맞죠? 부사로는 늦게, lately는 부사로 최근에. 자, heavy traffic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차가 늦게 왔어. 최근에 왔다. 최근에 기차가 도착했다. 늦게 왔다 하셔야죠. 형용사는 이 자리에 arrive,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올 수 없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 뜻을 안다라고 건방 떨지 마세요. 분명히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갖고 역공해서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우리 수험생들 골탕 먹이게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출제자는 저보다 훨씬 많은 집단들이 모여 있을 텐데 더 많이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죠. 자, 5번 갈까요? The injured dog will hurt you high 또는 highly 했어요. 다친 개가 너를 몹시 hurt 다치게 할 거래. 더 hurt 할 거래. 그럼 hig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로는 보지 맙시다. 너를 다치게 할 것이다 했으니까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사로 봤을 때 highly는 각각 무슨 뜻이었지? high라고 하면 높이, highly 높게, 높은, 높이 뭐 똑같았는데 그럼 이걸 어떡하지? 추상적이냐 물리적이냐 이걸로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전 추상적인지 물리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제가 very를 넣어서 일단 해석해 보라고 했잖아. 걔가 너를 매우 다치게 할 거다. 말 되죠? 네. 다치다라고 하는 건 아니 심하게 몹시 다치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해석상도 몹시 괜찮지만 다치겠다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뭘 볼 수 있거나 높이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very를 넣어서 해석되면 아주 쉽게 highly 이렇게 가면 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 6번 She's mature enough mature for age. 그녀는 그녀 나이에 비해 많이 성숙한 편이다. 뭐 충분히 성숙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뭐 enough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보지 말고 명사인가 아닌가를 봐. 수식하는 게. mature? 성숙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명사라면 명사 앞에 쓴다. 명사랑 같이 쓰면 명사 앞에 enough만 이처럼
명사 아닌 놈과 쓰이면 뒤에 쓴다 했어요. 그러니까 mature enough 가셔야죠. 7번 He waits long enough, enough long 똑같습니다. long인데요. 명사 아닌 놈과 쓰이면 뒤에서 수식한다. long enough. 8번 Rose is high 또는 highly educated person 똑같은 예문 제가 아까 쓴 거네. 몹시 교육받은 사람이다. 둘 다 부사로 형용사 앞에 쓸 수 있다. 둘 다 해석상 비슷하다. 그러면 very를 넣어보자 일단. Rose는 매우 교육받은 사람이다. 괜찮네요. Highly educated person. After a loud scream, the hall becomes as silently as the grave. 그랬네? 아이고.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네.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면 앞에 있는 문장 봐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 콘서트 홀이냐? 그냥 홀이에요. 그냥 강당은 되었다. 말 돼? 안 돼.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여러분들 뭐 쓰시라고 했어요? 보충 설명 필요하니까 형용사 쓰시라고 했어요. 완전하면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기억 안 나?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이러면서요. become 이형식 동사라 보어, silent 형용사 필요한 거 맞아요. 10번 갑니다. I could 또는 hardly open my eyes because of the sunshine. 나는 햇빛 때문에 눈을 거의 뜰 수가 없었네 했어요. 동사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hard는 벌써 딱딱한이라는 형용사는 탈락이죠. 둘 다 부사여야 해요. 근데 hard는 뭐 열심히 study hard 할 때 열심히라는 부사였지.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햇빛 때문에 거의 눈을 뜰 수 없었다 라고 하는 hardly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하면 62페이지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형용사 부사 챕터까지 모두 끝났고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제 남아있는 건 완전히 챕터가 바뀐 숨은 구조의 이해, 도치와 생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교재가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뒤에 뭐 정답 해설 뭐 이런 거 빼버리면 교재 요만큼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강을 향해 약속했던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간략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그동안 영역별로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 저번 시간에도 이걸 나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각 영역별로 제가 한 번씩은 다 언급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어휘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혼자 공부한다고 하면 거의 듣기나 뭐 단어는 제가 혼자 할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듣기 혼자 하는 건 좋지. 그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 근데 왜 요령 없이 매뉴얼에 맞지 않게 주구장창 듣기만 해. 문제 푸는 건 나중이고 먼저 단어, 듣기에 많이 쓰이는 단어, 듣기에 많이 쓰이는 말하기에 쓰이는 회화 표현, 유형별 전략 전술 이런 것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 시간 그렇게 앞에 부분 정리하는데 오래 안 걸려. 그런 말씀 드렸죠. 어휘요. 우리 수험생들이 어휘를 하면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선생님 무슨 단어장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갖고 다니는 단어장들은 제가 뭐 출판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은 또 EBS의 뒤에 붙어있는 어휘집 뽑아다가 그것만 막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걸 입각해서 모평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입각해서 보면 수능 출제 범위가 뭐냐면 범교과 수준의 영어 수준을 평가한다예요. 즉 어휘도 범교과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되게 어렵고 범교과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던데요, 선생님. 그러면 모의고사 볼 때 별표 치고 주잖아. 그건 범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건 별표 치고 준다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범교과 과정에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선생님 난 범교과 과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문제 지문만 밖에 다 다르게 낸 것뿐이죠. 그러면 교과서의 어휘를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이럴 수는 있죠. 제가 지금 재수생입니다. 전 고1, 2, 3 교재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전 고3입니다. 전 고1, 2 교재 다 버렸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면 사실은 뭐 고3이 됐든 한 학년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 고3이다?
고3도 교과서 막 18종 막 되게 많아. 그럼 뭐 고3도 예를 들어 18종, 고2도 18종, 고1도 18종. 그러면 선생님 난 지금 거의 60여 개, 50몇 개의 교과서를 다 외워야 해요? 아니요. 교과서별로 그게 지약서일 수도 있고 뭐 금성일 수도 있고 출판사가 중앙일 수도 있고 뭐 있잖니? 그러면 같은 수준이 비슷하면 다 도찐 개찐이에요. 고1하고 교과서 종이 다를 뿐이지 도찐 개찐이에요. 국사도 지금 이제 통합교과서라는 게 생겼지만 출판사별로 다 국사책들이 있었지 않니? 근데 국사는 국사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출판사가 종이 다를 뿐이지 고1 수준의 교과과정, 고2 수준, 고3 수준의 교과과정의 그 어휘량들은 비슷한 도찐 개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50 몇 개의 종을 다 외우려고 한다기보다 학년별로 하나씩 정도. 선생님 다 교재를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따다다점roads.com 가시면 아마 교과서 어휘가 쫙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포탈에 교과서 인덱스 이런 거 치면 교과서 어휘 해도 목록들이 많을걸요. 그러면 도움 받으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한번 교과서 인덱스를 훑어보는 정도. 근데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요? 나 지금 사실은 수능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름방학만 활용해도 고3이라고 가정하면 고1, 2 교과서 보면 쉬운 단어들 부지기 쓸 겁니다. 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목록들의 어휘들을 한번 쫙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중에 잘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겠지.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전혀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것만 따로 빼서 핸드메이드로 만드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머홀릭 25강까지 왔으니까 느끼실걸요? 그냥 교재에 다 써있는 내용을 우리가 필기를 다시 만들었죠. 그 효과는 아주 대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인덱스 보다가 모르는 것만 뽑아서 잠깐 정리하는 식으로. 중간에 왜 비워놨냐면 시중 단어장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활용하셔야죠. 그게 EBS 교재에 있는 어휘량을 갖고 있던 아니면 시중 단어가 됐든 제일 좋은 건 순위를 나한테 항상 물어봐서 제일 좋은 순위는 교과서예요. 핸드메이드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만들기 시작하면 내가 보기엔 저건 수능에 안 나와. 별표 치고 줄 단어야. 빈도수도 없어. 근데 또 그걸 막 만들면서 뿌듯해하고 있거든. 사실은 시중 단어장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현명한 사람들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만든 거예요. 알파벳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단어장들이 암기하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1순위는 교과서 어휘고요. 어원 중심의 단어장들이 있다면 사실은 EBS도 좋은 단어장이지만 EBS 연계교재 내용 요약을 한 거니까 이건 알파벳 숫자랑도 맞지 않고 어원이랑도 맞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연계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갖고 계신 단어장 중에 어원 중심의 단어장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그중에 안 외워지는 걸 핸드메이드로 다시 만드는 방법.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130일이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하루에 30개씩만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00일 지나면 몇 개 되겠습니까? 수능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는 상태의 단어량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징징대지 마시고요. 방법을 논했으면 실천해야지. 항상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알려달라며 알려주면 뭘 활용을 해야지. 자,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제가 아주 간략하게나마 어휘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 본격적인 도치 구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초로 완전히 예습 같은 예습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도치 구문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건드릴 게 없고요. 페이지 68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능형 기출문제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미리 조금 풀어갖고 오셔야 합니다. 물론 다다음 시간부터 나갈 거긴 한데 근데 저 이제 아시죠? 답만 꼴라당 체크해갖고 오는 거 난 싫어해. 틀려도 괜찮아. 뭐 물어봤는지, 뭘 생각했는지, 왜 맞았는지 정도는 고심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형용사 부사편 잘 마쳤고요. 다음 시간 수문구조의 2의 도치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